30 넘어서부터였어요. 아무리 자고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감기 하나 걸리면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제 면역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당신도 혹시 요즘 조금만 바람 불어도 목이 칼칼하고 밤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거나 전보다 감기에 더 자주 더 오래 시달리고 있진 않으세요? 그땐 몰랐어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니라 내 몸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요. 저는 면역학자예요. 면역과 영양을 50년 넘게 연구하며 살아왔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식생활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죠. 진짜 해답은 비싼 약도 기능성 식품도 아니었다는 걸요. 해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었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음식을 바꾼 후로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습관의 결과였고 식탁 위에 있었던 면역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음식이 내 몸의 방어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오늘 저는 저의 연구와 경험을 모두 담은 5가지 식품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감기도 이겨내기 힘들어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실버타운 카페에서 들려오는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올해 72세인 김순덕 할머니는 찻잔을 든 손을 떨며 말했어요. 작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 몸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그래도 기운이 있었는데 요즘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감기는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끌고 가고요.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8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면역력 저하로 인한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은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 같은 카페 모퉁이에 앉은 박철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퇴직하고 나서부터 몸이 이상해졌어요. 젊을 땐 야근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낮잠만 자도 몸이 무거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전직 은행원으로 40년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 급작스럽게 찾아온 무기력감과 잦은 감기에 당황스러워했죠.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라며 비타민제와 각종 보조제를 권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한 달에 보조제 값만 30만 원은 나가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위만 쓰린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건강 유지를 위해 연간 평균 100만 원 이상을 보조제에 투자하지만 대부분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면역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카페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걸음걸이가 가볍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바로 정아윤 박사였죠. 정아윤 박사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면역 영양학을 연구해온 학자로 최근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 강의를 자주 하셨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감기 한 번 앓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정아윤 박사의 밝은 인사에 카페 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저희 같은 나이에 건강관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젊을 땐 그냥 살았는데 지금은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정아윤 박사는 자연스럽게 빈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이라니요? 바로 우리 식탁 위에 말이에요. 매일 지나치고 있는 그곳에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탁이요? 저희도 나름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아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죠.
제가 30년 동안 감기 한 번 앓지 않은 비밀은 거창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아닌 단순한 5가지 식품에 있어요.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정하윤 박사에게 집중됐죠. 그 순간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올겨울 독감 환자 전년 대비 30% 증가. 고령층 각별한 주의 필요. 정하윤 박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면역력을 되찾아야 해요. 사실 저도 예전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정하윤 박사의 고백에 카페 안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8세에도 불구하고 건강해 보이는 정하윤 박사가 자신들과 같은 고민을 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20대 후반부터 원인 모를 면역 이상으로 고생했어요. 감기는 기본이고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고 늘 피곤했죠. 하루에 병원 서너 곳을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정하윤 박사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면역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생소했어요. 의사들도 스트레스성이라거나 신경성이라고만 했죠.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지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박사님. 저도 그래요. 약 먹을 땐 괜찮다가도 끊으면 다시 아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 몸을 내가 고쳐보자고요. 32살 되던 해 전공을 바꿨어요. 영양학과 면역학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죠. 박철수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30이 넘어서 전공을 바꾸시다니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당시엔 가족들도 반대했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 두고 왜 그러냐고 했고 시댁에서는 여자가 너무 나선다고 했죠. 하지만 매일 아픈 채로 살 순 없잖아요. 정하윤 박사의 목소리에 당시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논문을 읽고 주말엔 해외 학회 자료를 번역했죠. 아이들 밥 차려주고 재우고 나서야 책을 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하윤 박사의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직접 자신의 식단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장 건강이었어요. 발효식품을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하니까 소화가 좋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엔 피부가 맑아졌고 그 다음엔 잠을 깊게 자게 됐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윤 박사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들의 미래 이야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40대 들어서부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감기로 고생할 때 저만 멀쩡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떤 식품들을 드신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처음엔 저 혼자만 실험했는데 나중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연구를 확대했죠. 정하윤 박사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지만 정성스럽게 기록된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지난 15년간 제 식단법을 따라한 시니어분들이 2,315명이에요. 모두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경과를 기록했죠. 박철수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다고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요? 네, 처음엔 동네 복지관에서 시작했어요. 10명, 20명씩 모여서 건강 이야기를 나누던 게 점점 커진 거죠.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상담하고 있어요. 정하윤 박사는 노트를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평균적으로 감염 위험이 42% 감소했고 감기에 걸리더라도 회복 속도가 이틀 반 정도 빨라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가능하죠? 비밀은 바로 조합이에요. 좋은 음식을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도록 함께 먹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각의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요. 정하윤 박사의 비유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카페 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희 같은 나이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김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하윤 박사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죠. 하루 한 숟가락, 그것이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정하윤 박사의 말에 카페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한마디를 곱씹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하윤 박사는 노트를 펼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도 모두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첫 번째는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김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건 원래 먹고 있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김치를 먹을 때 너무 익은 김치보다는 적당히 신 김치가 좋아요. 유산균이 살아있거든요. 정하윤 박사는 카페 직원에게 종이 한 장을 빌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건강이 면역의 70%를 좌우해요. 장에 좋은 균이 많으면 나쁜 균들이 들어와도 막아주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어머니는 평생 김치랑 된장만 드셨는데 90까지 건강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정하윤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컬러풀한 채소와 과일이에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색깔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색깔요?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걸로 골랐는데 색깔도 중요하군요. 김순덕 할머니가 신기해했습니다. 네, 맞아요. 당근의 주황색, 블루베리의 보라색, 시금치의 초록색. 이 색깔들이 바로 우리 몸의 독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하루에 최소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드시면 돼요. 그때 카페 한쪽에서 대화하던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과일을 많이 못 먹거든요. 정하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당연히 개인차가 있죠. 당뇨가 있으시면 단맛이 적은 과일 위주로 드시고 대신 색깔 있는 채소를 더 많이 드시면 돼요. 브로콜리, 빨간 파프리카, 가지 같은 거요. 세 번째는 버섯류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식품이에요. 정하윤 박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NK세포를 활성화시켜줘요. NK세포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네, 내처럴 킬러 세포예요. 우리 몸의 경비병 같은 역할을 하죠.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나쁜 것들을 찾아서 없애주는 세포예요. 정하윤 박사는 손으로 몸짓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어떤 버섯이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NK세포가 활발해져요. 김순덕 할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버섯이 비싸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걱정하지 마세요. 말린 버섯도 괜찮아요. 오히려 말린 버섯이 영양소가 더 농축되어 있기도 하고요. 마트에서 파는 말린 표고버섯 한 봉지면 한 달은 드실 수 있어요. 카페 안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정하윤 박사는 계속해서 네 번째를 설명했어요. 네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이에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거죠. 이런 것들에는 아연, 셀레늄, 비타민이가 풍부해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다고 들었는데 박철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적당량이 중요해요. 하루에 한 줌, 대략 20알 정도면 충분해요. 대신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죠. 정하윤 박사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견과류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해둬요. 하루분씩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죠. 마지막 5번째는 향신 채소예요. 마늘, 생강, 양파 같은 거죠. 이때 카페 밖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정하윤 박사가 그분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분 중 한 분이에요. 문이 열리며 들어온 분은 85세의 이성구 할아버지였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분이었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성구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힘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소개했어요. 이분이 제 식단을 1년 동안 따라해 주신 이성구 선생님이에요.
작년엔 독감으로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어떠세요? 이성구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을 감기 없이 났어요. 손주들이 감기 걸려도 저만 멀쩡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85세에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성구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조금씩 실천한 것뿐이에요. 아침엔 요구르트에 견과류랑 블루베리, 점심엔 된장국에 버섯 넣고 저녁엔 마늘 많이 넣은 볶음 요리. 그런 식으로요. 정하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이 5가지를 매일 조금씩 조합해서 드시는 거예요. 내 몸이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성구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카페 안이 감동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85세에 30년 만에 감기 없는 겨울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김순덕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정하윤 박사는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면역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정하윤 박사의 딸인 정미영 씨였어요. 40대 중반의 정미영 씨는 어머니를 마중 나온 것 같았죠? 어머니 또 여기 계셨군요. 집에서 찾고 있었어요. 정하윤 박사가 딸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 식단법으로 키웠죠? 정미영 씨는 인사를 건넨 후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건강하게 자랐어요.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 식단법으로 키우고 있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손주들도요? 네, 저희 아이들은 감기약을 거의 안 먹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알려주신 음식들을 자연스럽게 먹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정하윤 박사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대가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게 제 작은 자랑이에요. 이때 이성구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박사님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수첩을 펼치자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힌 식단과 몸 상태가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요구르트에 호두 5개, 점심 된장국에 표고버섯, 저녁 마늘볶음밥 같은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달째부터 잠을 깊게 자기 시작했고 석 달째부터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수첩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셨네요. 이성구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원 출신이라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보니까 변화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하윤 박사가 수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하셨네요. 특히 조합을 잘 지키신 것 같아요. 조합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요구르트만 먹는 것보다 견과류와 베리류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점심에 된장국에 버섯을 넣으면 아미노산과 베타글루칸이 시너지를 내고요. 정미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집에선 이걸 황금조합이라고 불러요. 어머니가 수십 년간 연구하신 결과거든요. 정하윤 박사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오후에 복지관에서 강의가 있어서요. 김순덕 할머니가 아쉬워했습니다. 벌써 가시는군요. 더 듣고 싶었는데요.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복지관으로 오세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의를 해요. 이성구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정하윤 박사가 반가워했습니다. 물론이죠.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만큼 설득력 있는 건 없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도 될까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김순덕 할머니 역시 핸드백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집에 혼자 있어봤자 텔레비전만 보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어요. 카페를 나서며 정하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면역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올 거예요.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에 정미영 씨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네요. 정하윤 박사는 앞서 걸어가는 세 분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경험한 변화를 다른 분들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에 도착하자 이미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성구 할아버지는 자신있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이 감기 때문에 고생했던 85세 이성구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성구 할아버지에게 집중됐죠. 하지만 지금은 30년 만에 가장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하윤 박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시작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건강을 되찾는 데 늦은 때란 없다. 강의가 끝난 후 김순덕 할머니가 정하윤 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 중 하나라도 식탁에 올려보세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매일의 작은 선택일 뿐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복지관 앞에서 정하윤 박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내일의 노력보다 오늘의 한 끼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자주 감기에 걸리시나요? 그리고 혹시 피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진 않으신가요? 식습관 하나가 면역력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실용적이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